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또 보고서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공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까지 설명을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장이 급락을 하고 연준이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그러니까 오르는 걸 원치 않아요. 파월 의장은 딱 봐도.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안 좋은 발언을 좀 했는데, 분명한 건 미국이 긴축 속도를 늦추는 건 이번에 이제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원하는 답이 일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서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강해졌어요. 진짜 이제 요즘엔 내성이 정말 강해져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B2B 효율이 끝나고 비효율의 세계관 시작된다. 이건 이제 시황 자료고, D램 월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MC에 대한 이제 의견이고, 요 분이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파나소닉 2차 전지 이제 정부 정책 발표, 그리고 화장품 자료가 하나 있고, CNC 인터내셔널, 월덱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실적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에 KB에서 계속 이은태 영훈이도 그렇고,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내년에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에 이제 거래하는 비즈니스죠. 여러분한테 파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는 PC, 모바일 회사에 넘기는 거고,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이런 이제 B2B가 내년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B2C 투자는 지난 2년간 좋았죠. 소비재 기업들이. 뭐 소비재 꼭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온라인 상거래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되게 좋아. 저는 BBIG 중에서 이 배터리는 아니고요. 뭐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기업들이죠. 사실. 그때 이제 가게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게가 돈이 떨어지니까 B2C보다는 B2B가 이걸 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끼리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뭐 법안을 만들어요. 이번에 IRA 법안처럼.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고 분업화가 끝나고요. 지역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싼 것들을 뭐 중국에서 사고 동남아에서 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미국에 만들든가 유럽 내에 만들든가. 그럼 얼마나 효율이 떨어져요. 인건비 비싸죠. 근데 만들으란 얘기예요. 미국은 야 미국에 만들어. 세금 다 깎아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지역주의로 가는 거죠. 이제 지역화, 블록화. 그래서 옛날에 그게 효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중복 투자가 많이 발생한대요. 비효율이지만 반도체 라인 미국에 깐다고 삼성전자가 되진 않거든요. 8년 전 중동의 플랜트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중동 기업들이 지금 플랜트를 짓지만 지금 뭐 짓는다고 유아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뭐 더. 그죠? 근데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대규모 중동 투자 붐이 일었을 때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실적도. 근데 과잉 중복 투자가 발생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엄청 힘들었죠. 대규모 막 적자 보고 자본 잠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되게 위험했어요 한때. 지금은 뭐 굉장히 또 돈 잘 벌지만 이 중복 투자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복 투자가 또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몇 년 후에는 이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에 따른 피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B2B 투자하실 땐 무조건 나 5년, 6년 장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도태되는 기업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만약에 과잉 중복 투자가 일어나는 만큼 또 엄청난 돈들을 벌 거예요. 그래서 그런 B2B 섹터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KB에서 계속 이런 쪽 투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인 게 로봇, 2차 전지, 폐배터리, 반도체도 일부 반도체 소부장도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예. 또 태양광도 있을 거고, 예. 원전도 있고, 정부 주도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이라는 게 중국이죠. 궁지로 몰기 위해선 비효율은 감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어떤 부분인데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이 강한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고 중국을 대체하는 어떤 이제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램은 이거 읽어보니까 아무튼 좀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디램에 대해서도 의견들은 분분해요. 분명한 건 4분기도 기대하지 마세요. 4분기도는 더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악재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이 4분기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년 1분기, 2분기를 보는 건데 언제쯤 좋아질까? 예. 그래서 뭐 저도 한번 읽어봤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죠. 제가 요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내일 이제 제가 녹화를 할 텐데 또 반도체 시리즈별로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매주 함께 배우기 시간에 좀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수요, 공급이죠. 그죠?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수요는 완전히 죽었고요. 공급은 쉽게 못 줄여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줄어요. 어쨌든 2, 3등이 줄이니까. 그럼 얘가 언제쯤 돌릴 거냐 이거죠. 수요가 터나면요. 이 갭이 메꿔지죠. 그럼 가격은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공급은 꺾이긴 꺾일 거예요. 삼성도 뭐 감산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내년에 증산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언제 수요가 살아날지 첫 번째가 스마트폰이 살아야 됩니다. 중국 요게 좀 살아야 되고 내년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디램 쪽에 서버에 들어가는 CPU 인텔께 이제 나옵니다. 내년 1월 10일 그럼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또 약간 다른 게 이런 DDR5 교체나 뭐 제품 비중 확대나 이런 내부 시장 기회 요인보다는 이 수요를 억제하는 외부 환경 요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그러니까 금리나 이런 것들, 뭐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 꺾이고 돈이 좀 풀려주고 이러면은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송명석 연구원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봐야 될 건 언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끝나는지 유동성이 늘어야 업황이 좋아지거든요. 반도체도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가 꺾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언제 제로 코로나 푸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 조건들이 갖춰지면 반도체는 업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신제품 나오고 이 세 개가 겹들이면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내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됐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단 언제 좋아질지 명확하진 않잖아요. 또 삼성전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바닥은 제가 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찍었다고는 보는데 요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눌러요. 한 번씩. 또 가격 떨어진다고 실적 안 좋다고 또 누르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빠진다. 요거보다도 상승을 해도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이 불퉁할 때 좀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C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또 몰라요. 사실 이제 딱 보면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시그널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속도 둔화하겠다. 12월에 아마 0.5로 갈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죠.
근데 왜 그럼 증시가 급락했냐?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다. 종료 시점도 지연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4.5에서 끝나고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 끝 이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금리 인상 한 번 더 좀 더 하고 더 높게 한 5% 금리가 넘어갈 것 같아서 연준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 이거 긴축 속도는 주는데 보폭은 줄였는데 나머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연준 의장이 나쁜 발언만 한 게 아니라 강달러가 일부 국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 일본이 국채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동성에도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국채 유동성.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금리 올리는 것만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용이 인플레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연준 의장은 또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고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호조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너무 좀 과도하게만 봐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거는 일단 당연히 시장에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거든요. 그럼 쉽게 안 꺾여요. 그러면 고용지표가 악화돼야 되잖아요. 악화돼야 금리를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이러는데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그거에 선을 좀 그어버린 거죠. 고용이 잘 나와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용만 보고 안 하겠다. 옛날에는 고용 보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말이 막 바뀌어요. 연준 의장 말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연준 의장도 모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엔 물가예요. 물가 꺾이면 다 행복해집니다. 모든 게 다 꺾여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물가 보면서 우리가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악은 끝나간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속도는 분명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요건 좋은 거죠. 그래서 점점 내년으로 갈수록 금리 인상 폭도 줄어들 거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끝나겠죠. 그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이 뭐라고 했냐면 실적 발표에서 이제 했던 얘기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AMPC라고 있는데 이거요. 이게 적용되면 내년부터 배터리 회사들은요.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죠. 생산을 할 때마다 돈 받아요. 세액 공제. 그러니까 10기가와트 생산하면은 5천억을 받아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만들면 그냥 돈 주겠다는 거예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면요. 2조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18% 급등했고 LG랑 SK온도 이게 적용이 되면은 1.5조랑 5천억을 받아요. 큰 돈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엄청난 혜택이죠. 아니 만들 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밖에 없죠. 파나소닉가. 그래서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들어와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막 다 참여해가지고 미국에서 야 너네 배터리 만들어, 알아서 해, 시장은 열어줄게.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걸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싸니까.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진 않은 중국을 그냥 내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입김이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의 비용이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배터리가 너무 중요한데 중국하고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오늘도 이 안 좋은 장에도 제가 아침에도 배터리 회사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신문을 꼭 읽어보세요. 저번에 그 파도타기님 블로그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매일매일 진짜 여러분도 진짜요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뭐 하나 정도
아니면 나는 신문 난 볼 돈 없다. 그럼 서울경제신문 보세요. 서울경제신문에 그 홈페이지 알려드렸죠. 거기 공짜잖아요. 거기는 공짜로 온라인으로 지면신문 볼 수 있는 게 서울경제니까. 제가 서울경제 홍보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는다 이거죠. 왜냐 이런 내용들은 또 신문을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서 보면, 그러니까 신문하고 보고서를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보다 보면요 이게 매치가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정부와 손잡고 성장한다. 이것도 이제 발표됐죠. 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가 개최가 됐고 5월 반도체, 9월 자동차에 이어서 2차 전지.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개. 요새 자동차 왕따지만 아니 그럼 자동차도 좀 답답한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IRA 법안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뭔가 좀 협상을 해서 현대 기아도 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가 못 가는 거죠. 근데 되겠죠. 언젠간 될 텐데 좀 답답합니다. 진짜 자동차는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아무튼 2차 전지가 중요하고 광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광물을 이제 확보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광물을 다 꽉 잡고 있어요. 특히 광물을 리튬 니켈을 사와서 정제를 해서 이제 정제를 해야만 배터리에 들어가요. 그거를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탈피해야 돼요. 미국에 배터리 수출하려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걸 키우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리튬하고 니켈입니다. 저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을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투자를 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제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광양제철소에 니켈 정제 시설 만들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뭐 리튬은 하는지 리튬은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정제까지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지금 하려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또 LS가 LS 자회사 중에 니꼬동 재련 있잖아요. 또 고려아연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쪽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도 계속 주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FTA 체결국에서 정제련 한 거, 우리나라에서 재련을 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건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핵심 기술도 계속 만들어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고, 자금 지원하고 세액 공제. 그리고 미국 시장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앞으로 1등이 되겠지만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우리 한국한테는 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튬, 니켈 중심이고 중국에서 이쪽 그 호주, 캐나다, 칠레 등으로 다변화. 그리고 배터리 3사, 자원 개발은 포스코 홀딩스, 정제련, 고려아연, LS M&M. 여기 LS 지주회사 LS의 자회사입니다. 니꼬동 재련. 그래서 국내에서 재련을 하면은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배터리 회사도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릴 텐데 그럴 때를 항상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무작정 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워낙 지금 모멘텀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거를 대체할 지금 업종이 없어요. 화장품은 이제 일희인가요? 일희일비의 해가 가고,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 화장품이 좋았다가 팬데믹이 끝나가는데 중국은 반대로 제로 코로나. 그래서 중국 화장품 기업들 너무나 힘들죠 지금. 중국에 수출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중국은 화장품 지출액이 아직도 낮아서 성장성은 충분해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너무 방역을 세게 하고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그리고 중국도 아무튼 온라인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것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이제 대형사 아모레나 LG생거는 중국 노출도가 굉장히 크고 뭐 코스맥스 한국콜만.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졌죠. 매출이 좀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적으로
그 제로 코로나라 더불어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제. 예, 그거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바뀔 가능성도 한번 보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시세이도도 일본에서 힘들었다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힘들었다가 다시 부활한 케이스인데 한국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화장품을 볼 때 지금 분명한 건 중국보다는 그 외쪽이 더 좋아요. 중국 외의 지역에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풀려야 됩니다. 일단. 그럼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장기 상승이 나오려면 다시 브랜드력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시 매출이 정상화돼야죠.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말고도 자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내년 초는 돼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 3월 전인대 정도에 아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좀 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예, 그럼 그러니까 그때를 보고 중국 소비주들도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좀 필요하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3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근데 지금 많은 뭐 이렇게 언론이나 보고서 보면 내년 3월 정도에선 전인대 때 한번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CNC 인터는 교보의 정소연 연구원님이 이거 화장품 OEM이죠. 이 회사가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는 좀 수혜주죠.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낮아요. 대부분 한국, 일본, 유럽 이런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 매출액이 50% 성장을 했고요. 중국도 근데 성장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한국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광군제도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광군제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중국의 솔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인도 해주고 하는 건데 메이크업 브랜드 탑 10개 중에 2개 고객사에 랭크인이 됐다. 그리고 색조 골고루 이제 색조 화장품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원하면 만들어주니까 색조 시장, 인디 브랜드 있죠. 예, 대형 브랜드 말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소비가 되면서 수혜를 받는. 특히 올리브영만 가도 얼마나 많은 색조 브랜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CNC 인터가. 그래서 한국 비중이 높고 두 번째가 북미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80% 가까이 돼요. 그죠?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유리하죠. 중국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근데 단 내년에 또 만약에 중국이 회복이 된다면 뭐 CNC는 약간 소외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한국, 북미 계속 이렇게 비중도 굉장히 높고 특히 북미나 일본 쪽에 이 성장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CNC 엔터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덱스는 한국 IRAB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주요 이제 제품의 에칭 있죠. 반도체를 깎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강강액을 바른 다음에 그 강강액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야 돼요. 식각. 네, 그게 이제 에칭 공정인데 그 에칭 공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마다 부품이 막 소모돼요. 그럼 그게 제대로 부품을 안 갈아주면은 반도체 장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원가 부담이 생겨요. 여기 마무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장비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월덱스 같은 부품사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덱스는 미국 법인 WCQ를 인수했고 이제 마이크론, 키옥시아, 인텔 같은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쿼츠라 그래요. 이게 석영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쿼츠를 만들어서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시가길이 램 리서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따로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게 교체형 소모성 부품 공급 담당하는 사업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에 한 2.5조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1년에 10조짜리입니다. 꽤 크죠. 꽤 큰 시장이에요. 근데 두 가지예요. 반도체 장비사가 직접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이건 비싸요. 싸진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봤을 때는 부품 교체 비용을 아끼려면요, 장비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 월덱스처럼 부품을 직접 만들어주는 데다 받아다가 직접 그걸 교체하면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것들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인텔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교체용 부품 시장에서 원래 반도체 장비사가 교체용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이 부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월덱스입니다. KNJ랑, 그리고 저기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익 QNC, 뭐 TCK 이런 기업들이 장비사에 직접 납품. 마진이 좀 더 높아요, 그쪽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반도체 제조사 삼성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니까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고, PER 7.6배고요. 반도체 수출 부진에도 실적은 되게 탄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도 되게 낮아졌죠. SK 이노베이션 3분기 실적 코멘트인데, 운전 자본이 이제 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유가 환율 때문이고, 그리고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지표 개선 시의 차입금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요, 배터리가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에비타 기준이니까 감가상각비를 이제 제외한 기준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율도 개선되고 있고, 공장은요 계속 가동하다 보면 수율은 올라가요. 다만 4분기에 유럽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올라서 또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다. 이런 약간의 경계성 멘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배 이상 매년 매출 성장세 유지될 것 같고,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있고요. SK온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협의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기적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좀 지연되고 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박 양극재 기타 소재 내재화는 계획은, 지금 사실 동박하고 이쪽 분리막은 내재화가 좀 돼 있죠, 자회사들로. 그리고 이 원소재는 장기 공급 계약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도 한번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호주 업체와 광물 같은 거죠, MOU, 광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양해각서 체결한 것 같고, 그리고 SK온 내년에 얼마 투자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비 투자 여러 가지 고민 중이고, IRA는 확실히 수혜라고 봤어요. 중국이 미국에 못 들어가고 미국 내 수요 증가,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수익성 개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 잘 운영하고 있어서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IRA 법안 발표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 달러 강세는 조금 좋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매출 대부분이 원화로 결제를 하거든요. 가장 고객 비중이 높은 게 현대 기아차 쪽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포드, 다임러, 폭스바겐 쪽으로도 늘어나니까 조금씩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 내용이고, 배터리 수율은 언제쯤 달성을 할 것 같냐. 그러니까 미국 1공장하고 헝가리 2공장 가동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적자도 심하게 났고 이제 정상화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만들수록 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SK 미국 2공장 또한 1공장 생산 경험이 있으니까 높은 생산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올라간 배경은 요 흑자 전환, 에비타 기준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그게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게 오늘 주가에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동시효과가 끝났고 잠깐 그 실적 지금 나온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좀 잘 나온 기업들이 2개. 애경산업이 정말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게 화장품 회사죠. 에이지20스라는 브랜드로 몇 년 전에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었죠. 근데 그 후로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13%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이렇게 깜짝 실적입니다.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애경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152억이라는 영업이 정말 깜짝 놀란. 내일 아침 뭐 보고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영업이익이 145% 증가했고 기대보다 95%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름값 했어요. 여전히 실적이 이렇게 좋습니다.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202%의 이익 증가, 거기다 기대보다도 10% 더. 그래서 어닝서프제가 나와서 대덕전자 역시 이름값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ER도 여전히 낮죠. 그래서 여전히 잘하고 있다, 경쟁력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전자공시 쪽에서 어제 좀 이제 내부자 매수는 제가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제 밤에 또 정리하느라고요. 동원개발 지금 계속 사고 있고, 대창단조라고 아세요? 대창은 옛날에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굴삭기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굴삭기. 그래서 요즘에 굴삭기 업종 좋죠. 근데 거기서 아마 두 분이, 제 생각엔 이 두 분이 관계가 아마 아버지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삼천주 사시고 아드님이 삼천주. 그래서 이렇게 대창단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관계인이죠. 오너가, 일가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창단조도 굉장히 뭐 요새 굴삭기 업황이 좋다 보니까 주가는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 아시죠? 이게 반도체 장비, 아니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턴키는 뭐냐면 이 배터리 만들 때 배터리를 A부터 뭐 D까지 만든다고 공정이 있다면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모든 장비를 다 해주는 거죠. 그게 턴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239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몰리 퀀텀 에너지인데 저도 저게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몰리 퀀텀 에너지라는 요 기업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아닐 거고 다른 외국 업체. 그러니까 외국 업체들이 이렇게 저게 턴키 방식을 좋아하냐면, 턴키가 아무래도 한 번에 이걸 다 해주잖아요. 장비를 다 이 공정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기술은 그런 오늘 공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는데, 아까 제가 녹화할 때는, 아까 찍을 때는 장이 플러스였는데 좀 아쉽게도요, 동시호가에 급락해 버렸어요, 지수가. 왜 저렇게 막판에 던져버렸죠? 여기 보이세요? 동시호가 3시 20분까지는 플러스였거든요. 갑자기 밀어버리더라고요. 좀 어이없이 끝났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정도 메꾼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종가 동시호가에 갑자기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던져버렸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좀 마이너스에 결국 끝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기어이 샀고, 누가 던졌냐면 기관들이 던졌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기관이 5,800억을 팔았는데 종가에 1,800억을 그냥 한 번에 던져버렸어요. 왜 저런 거죠? 앞만 봐도 여기 금투 같은데, 금융투자. 그러니까 종가에 그냥 갖고 있는 주식을요 10분 동안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때 그냥 퍼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국인하고 개인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하락의 좀 주범은 저 기관 투자자다.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증시 상승을 좀 저해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거 아니었으면 오늘 플러스에 끝났을 텐데 좀 아쉽고, 일단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나 오늘도 전기전자 꾸준합니다. 그 다음 비금속 광물, 2차전지 소재 쪽 같고요. 금융, 기계, 자동차, 보험 이쪽 샀고, 좀 많이 판 거는 철강주로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아마 이 철강주 쪽 지금 오늘 좀 용단 폭격을 좀 한 것 같고, 서비스 업종 이쪽도 좀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서비스는 인터넷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섹터별로는 오늘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원희준 장관이 이제 내일 간대요. 간다고 합니다. 저기 사우디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고 오겠다는 거죠. 로드쇼 설명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도 오늘 아무래도 LG엔솔은 여전히 좋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제 19만 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건설기계 쪽이 아까 그 대창단조가 속한 그 굴삭기 쪽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굴삭기 쪽이 요즘에 굉장히 강해요. 이것도 B2B죠, B2B. 정부 주도 뭐 투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불을 뿜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좋았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원준 좋았네요. 원준도 참 부진했는데 원준 D&T 제가 보고서 읽어본 것 중에서는 참 D&T가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D&T는 조금 올랐습니다. 예, 가격 부담은 좀 있어요.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원준이 좋았고 원익 PNE도 이제 합병 얼마 안 남았죠. A-프로 뭐 이런 기업들 좋았던 것 같고 풍력도 좋았고요. 강관, 철도, 원자력, 건설 중소형주, 예, 항공기 부품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랜만에 오늘은 좋았네요. 오늘 태광 성광밴드가 급등했네요. 요즘에 안 좋았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주가가. 네, 오늘 좋았습니다. 태양광도 오늘 괜찮았고 석유화학이 어제부터 좀 살아나더라고요. 천천히. 다 어제 급등했던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은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수소차, 뭐 니켈, 건설 괜찮았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어제 급등했던 이 네이버 카카오 하루 만에 카카오가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게임주들은 어제 위메이드 효과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급등했는데 오늘은 다시 빠졌습니다. 크래프톤이 다시 대밀렸고 위메이드도 빠져버렸고요. 네. 타이어는 오늘 한국 타이어가 어제 실적을 봤는데 기대보단 잘 나왔는데 항상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안 좋아요.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냥 넥센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요. 리타이어 있죠. 교체용 타이어가 지금 안 팔리나 봐요. 사람들이 타이어를 안 바꿔요. 신차 타이어는 좀 당연히 신차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럽이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도 유럽 비중이 높은데 유럽이 빨리 경기가 정상화돼야죠. 전기요금 떨어지고 그 부분이 좀 약간 해소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타이어 업종이 오늘은 굉장히 안 좋았다. 특히 한국 타이어의 재고 자산이 급증한 거. 재고가 늘었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재고 떨이를 또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되다 보니까 급락했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어도요. 항상 확인은 해야 돼요. 이게 왜 잘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꼭 체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 업종 오늘 페노션이 좀 많이 빠졌고요. HMM, 흥하해운 이런 기업들도 좀 안 좋았고 해운주는 내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부양책을 써줄 때.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시간 필요하고요. 오늘은 엔터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JYP 이쪽이 좀 많이 빠졌고요. 게임주 빠졌고 백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 바이오 이런 쪽 속한 게 인터넷 이런 쪽의 기업들이 안 좋았고 증권주도 요즘에 계속 안 좋아요. 증권주도 요즘에 아직까지 이제 자금 경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직은 좀 부진한 것 같고 면세점도 다시 빠졌고요. 호텔신라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죠 저번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좀 안 좋았고 만도랑 모비스는 그러니까 부품주는 되게 잘 버티는데 이쪽 완성차가 요즘에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되게 선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 번만 더 점검하고 오늘은 뭐 이게 보고서가 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예,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한전기술, 원전주가 어제는 폭락, 오늘은 급등. 뭐 장단 맞추기 어렵죠.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0만 원 기어이 넘어갔고 대단합니다. 예.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 그러니까 2차전 이거 다 B2B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B2B 아닌 거예요. 소비재 기업이 없어요. 한정기술, 두산, 포스코케미칼, 현대건설, 현대두산인프라, 삼성엔지니어, 두산, 나노신소재,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현대일렉트릭, LG엔솔, SKC,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첨보, 코오롱티슈진, 대한전선, 케어젠. 딱 케어젠 요 하나 빼고는 다, 그러니까 코오롱티슈진 제외하고 요거 이제 재거래가 됐으니까 케어젠 하나 딱 제외하고는요.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이렇게 급 오른 거 중에서는 다 B2B예요. 지금 이게 장세의 색깔을 좀 아시겠죠? B2B 관련주가 엄청 강합니다. B2C 소비자 대상 기업은요. 정말 가뭄에 콧나듯이 하나씩 나와요. 그 정도로 시장의 색깔이 좀 B2B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아까 타이어가 되게 안 좋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의견은 내년엔 좋아진다 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좀 실적 부진했고 카카오도 부진했고 그러면서 게임주 같이 빠졌고요. 보톡스 여전히 좀 좋지는 않고 그리고 오늘 소비재 기업들은 뭐 대부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뭐 롯데칠성, FNF도 어제 실적 좋았지만 다시 대밀려 버렸고요. 그러니까 FNF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 참가자들이 저런 좋은 실적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이거 언젠가 꺾인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가죠. 근데 대신에 주가는 견조합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저런 이제 피카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켜줄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보이진 않고,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요. FNF는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중국에서도 인정받았고.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준에 어쨌든 FOMC가 넘었고 이제는 중간 선거 11월 8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면 IRA 수혜주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지금 아무튼 공화당이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뭐 뚜껑은 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이벤트는 어쨌든 그거죠. 중간 선거 정도. 그게 이제 이번 11월에선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찍 좀 끝나겠네요. 오늘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끝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봤는데, 그 방금 나왔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여기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서 주가 되게 안 좋았지만 일단 실적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306억 나왔고 그 29% 영업이익 증가했고 기대보다 10% 더 잘 나왔고,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PER이 5.5배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이 시간에 찾아뵙고, 토요일 날은 또 반도체 함께 배우기. 그 토요일 날 올라가는 거는 이제 산하공정하고 그 노광공정,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까지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통해서 이제 반도체 한번 정리 계속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들 잘 하시고, 내일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